자,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처럼 이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과연 이 시대를 맞아서 내 아이를 위한 재테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보험연구소 정윤성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앞으로 이자가 없는 세대에 살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심지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 이런 저금리가 장기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네.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일본의 상황을 보면 네. 20대 또 요즘 일본의 부모님들 또 한국도 요즘 마찬가지인데 요즘 가정 효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10대나 아니면 돈 안 쓰는 건가요? 돈 안 쓰는 거? 꿈이 있는 거. 장래에 뭘 아.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네. 가장 큰 효도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부터 딱 보면 뭔가 활기차거나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열망 이런 게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자가 적고 그렇죠. 어떤 아웃풋이 적다 보니까 네네. 내가 뭐 이거 해도 뭐 어떤 게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변이 깔려져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알바를 하면서 굉장히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최저시급도 높고 하니까. 우리가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 세대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르게 한국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아이들의 어떤 근로 의욕 또 앞으로 어떤 꿈을 향한 그런 부분부터 굉장히 저금리 시대와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지 뭐 금리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생활 이것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과거에는 뭐 금리가 10% 20% 이렇게 네네. 넘어갔던 시대는 사실은 아이들 용돈 주면 애들 통장만 더 주면 끝나긴 했지만 맞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떤 체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지금 저희 AD가 지금 대본을 못 주고 있는데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대본 주세요. 네. 생방송 묘미네요. 네네. 워낙 너무 없이 원래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으신데 네, 맞아요. 있으면 훨씬 허전하니까. 더 그냥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의 재테크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0살 때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유별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증여 네. 이런 것들을 보면 10살 단위로 끊어요. 아, 맞아요. 네. 10년 이내에 또 주면 그게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10년에 얼마씩이죠? 1,000만 원씩인가요? 1,000만 원, 뭐 미성년자 같은 게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죠. 뭐 네네. 2,000만 원, 성인 같은 거 4,000만 원 이렇게 네네. 되는데 10년이 또 주면 거기서 세금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증여세율이 10%에서 높을 때는 50%까지 나올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액이지만 미리 줬었을 때 이 돈 갖고 아이들 명의 왜냐하면 요즘 부모님들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정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애기 거 미리 준비해 주냐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애기 그냥 내팽개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0살부터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몇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주더라도 충분히 아이의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 요즘에 그 모습들을 살펴보자면 사실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이런 분들도 꽤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 투자를 했던 경험으로 이제 큰 성인이 됐을 때 훨씬 더 나은 재테크를 하게 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우선은 뭐 동학 개미 운동도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네. 많이 떨어진 이후로 급등했던 그 시대를 보면 특징이 예전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보통 이제 40,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네네. 하셨고 증권사 객장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굉장히 그 20, 30대 분들 지하철 타더라도 예전에는 코인 쪽 시세 보시는 분들 많았다고 하면 네. 요즘은 이제 주식 시세 보시는 분들 특히 20,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젊은 층이 이제는 20, 30대뿐만이 아니라 30, 40대 어떤 자녀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넘겨주면서 동학 개미 운동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사전 증여를 통해서 어떤 자산에 대한 증대 이런 부분까지도 빠르게 최근에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0살부터 네.
사실 영살 태어나기 전부터 네네, 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네.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재테크, 아이들을 위한 재테크는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우선은 태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돈을 불려주기보다도 어떤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따 뭐 자료화면 좀 보여드리겠지만 네네.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태아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이가 생겼을 때는 선천적인 어떤 이상이 있었을 때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주기보다는 오히려 나가는 돈이 굉장히 큰 경우를 제가 또 너무나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병원비가 요즘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보험부터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태아보험에 어떤 재테크 수단도 좀 입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료를 보시면 지금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렸을 때 가입을 한 담보에다가 태아 특약을 넣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뭐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라든지 신생아 집원 일당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게 선천 이상 수술 담보인데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천 이상으로 해서 수술이 있으면 이거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피부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할 때마다 150만 원씩 해서 2달마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살이 됐다. 그러면 보험료만 거의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타시는 분도 있고 네네. 또 저기 보시는 입원 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태어났었을 때 어떤 인큐베이터 들어갔을 때는 짧게는 10일에서 30일까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병원비가 굉장히 좀 많이 보장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만기를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맞아요. 있으신데 네. 맞아요. 20년 납인데 30세까지 하면 좀 싸고 또 100세까지 하면 긴데 좀 비싸다라는 네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면서 아이를 위한 어떤 밑바탕을 미리 그려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30세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컸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30살까지 컸으면 네네. 이제 너가 좀 알아서 해라고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이 많고 100세는 조금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 좀 많이 네네. 하시는 경우도 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0세까지 책임져도 나도 여유로우니까. 그쵸,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태아보험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추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에 들어가는 담보 같은 경우를 네네. 굉장히 많이 넣고 그다음에 제일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건 꿀팁인데 네. 담보는 처음에 많이 넣고 네.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태어나면 삭제가 가능해요. 아, 그런데 처음부터 싼 걸 넣으려고 하다 보면 담보가 다 빠져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어떤 이상이 있었을 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입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가입도 안 되죠. 네. 그래서 항상 보는 게 위에서 보이시는 이런 담보들을 처음에 넣을 수 있고 특히나 22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22주 지나면 아이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이상이 징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22주 이내라도 내가 어떤 약 처방이나 유산 방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처방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저는 임신 사실 확인서를 나온 날이 있어요. 아기가 이제 아기 집이 보였을 때 네네. 그날 가입하라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의 건강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완화했으니 그렇죠. 애가 살지. 이거 사실 내가 집 사주면 참 좋지만 그쵸. 그 정도 여유되시는 분들이 뭐 요즘 많다고는 하지만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 아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청약 통장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 통장 우선은 청약을 왜 하냐면 나중에 좋은 어떤 뭐 장기 전세라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을 때 쓸 수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받았을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분양 물건이 있고 네. 인기가 없는 분양 물건이 있어요. 인기 없는 건 그냥 현금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특징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기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이 있어요. 청약 통장도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더 길게 가려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가입을 시켜놓으면 만능 통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무주택 기간 이런 부분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근데 청약 통장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뭔가요? 중간에 돈을 못 빼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해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애매하게 아기를 미리 만들어줬는데 네. 돈이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그때 돈이 필요하면 보험 들어도 다 깨고 청약통장 다 깨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 있는 거 다 세뱃돈까지 갖고 와봐. 빼는데요, 뭐 세뱃돈까지 빼는. 통장 있는 것도 다 네네. 갖고 와봐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려면 미리 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 왜냐하면
청약통장 미리 가입을 해놓으면 자동이체를 정지를 해놔도 살아있어요. 청약통장은. 네. 그런 다음에 오랜 기간 지나요. 그러면 청약통장이 뭐 몇만 원 있을 수도 있고 몇십만 원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0년을 채울 수도 있고 20년 채울 수가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청약통장 나중에 그 회차를 안 넣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비어있는 공간을 네. 나중에 목돈으로 해갖고 몇십 회차씩 소급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이게 들어서 또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82제곱미터의 그 1순위 청약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네. 사실 통장에 300만 원 들어 있어야 그쵸. 돼요. 그렇죠? 네네. 근데 300만 원을 애한테 미리 다 넣어 주지 말고 그쵸. 뭐 적게는 뭐 몇십만 원. 그쵸. 요 정도만 넣어 놨다가 뭐 어차피 기간은 계속 길어질 그쵸. 테니까 그 친구가 이제 다 자라나서 20살이 됐을 때 너 한번 그 청약을 넣어봐라 그쵸. 라고 하면서 네. 250 넣어주면 그쵸.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뭐 12회차, 24회차 이렇게 네네. 끊어져 있는데 그게 한 달마다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개월이면 뭐 몇 년치 충분히 다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는데 대신 만드실 때는 자동이체를 2만 원짜리보다 10만 원짜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늘 때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네네. 넉넉하게 해놓고 대신에 10만 원 한 번 넣어놓고 오랫동안 묵혀놔도 된다. 정지시켜놨다가 그렇죠. 시기가 됐을 때 또 10만 원씩 미 좀 예, 땡겨서? 시일에 예. 계산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언제까지 완료해야 그렇죠. 되는지 알겠습니다. 와,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셨고요. 예. 그 주식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네. 주식은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뭐 지금 사나 내일 사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주식이라고 한다면 좀 리스크가 커 보이는 느낌도 그렇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내가 그 어른분들 투자하시면 비슷해요. 처음에 삼성전자를 삽니다. 네. 근데 한 달 뒤에 보면 제약주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 오늘 샀다 내일 팔 수도 있고 나 네네. 장기 투자하려고 했다가도 너 그 주식 어떻게 했어 하면 오늘 팔았어라고 얘기해 주시면 많은데 아이를 위한 주식 투자 같은 경우 다릅니다. 10년, 20년. 아이가 이거 시세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가 투자했었을 때는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주식에 대한 안목을 잡고 전략을 잡고 투자를 했었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단타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갖고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군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재 기업이라든지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음식료, 화장품, 제약,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하죠. 네. 떨어진 적 없죠. 통신료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가 뭐 네. 버스, 뭐 지하철용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었을 때 주식에 대한 수익률은 거기에 제곱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 특히나 주부님도 물가 올라간다고 탓할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갔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주식은 복리로 수익이 더 날 수가 있다라는 컨셉 갖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경기에 대한 변동은 좀 둔감한 그런 종목. 그다음에 실적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군들. 그다음에 뭐 IT, 뭐 반도체 어려운 것들 네. 그런 것들은 계속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라면 주식이라든지 뭐 음식료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캐릭터가 있는 음식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사주면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피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 왜냐하면 오늘은 좋았지만 10년 뒤에는 안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예전에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 현대중공업 같이 이제 장기적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네네.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 주식인데 수익이 안 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종목군들을 지금 추스려 보면 대부분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기 때문에 정유주나 화학주들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이게 내가 주식을 물려줄 생각인데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음식료, 화장품, 제약, 인터넷 이렇게 업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업종 내에서도 새로 생겨났다가 뭐 사라지는 기업도 그렇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어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찾아서 내 아이에게 물려줘라.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우선은 업종은 살지만 기업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네. 그 기업에 투자했으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주식 중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큰 기업.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는 돈을 버는데 주주는 가난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식. 그것은 뭐냐면 주가를 올리려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의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배당률을 줘서 기업이 어떤 단기 순이익으로 인해서 현금이 계속 쌓일수록 이것을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트렌드에 어떤 부합하는 주식. 지금 보면 아기를 조금 낳죠. 아기를 조금 낳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뭐 의료 쪽이라든지 제약 쪽 아니면 어떤 인체를 이제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업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자율주행차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는 게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간 저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된 대본에 보니까 특정 종목 이름을 좀 써주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종목군들 왜냐면 항상 방송에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